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는 위대한 왕들이 처음부터 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었지만 남다른 꿈과 흔들림 없는 용기로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 마침내 모두의 염원을 담은 왕관을 쓰게 된 것은 아닐까요? 아주 오래전 우리 땅에는 왕건이라는 이름의 젊은 사내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결코 처음부터 왕좌에 앉아있던 인물이 아니었죠. 오히려 혼돈의 시대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했던 평범한 듯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열정과 함께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겠다는 굳건한 포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꿈을 향한 길은 마치 발밑이 보이지 않는 험난한 절벽을 오르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했죠. 과연 이 젊은 사내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어떻게 모두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왕으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 왕조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을 넘어 한 개인이 역경을 딛고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삶의 깊은 지혜를 발견하는 여정이 될 겁니다. 왕건이라는 인물이 품었던 인간적인 고뇌와 치열한 선택의 순간들을 함께 들여다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격동의 시대로 함께 떠나볼까요? 그가 태어났던 시절은 참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천년의 영화를 자랑하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신라는 이제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고 백성들의 삶은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중앙정부의 힘은 땅에 떨어져 왕실의 권위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고 각 지역에서는 저마다의 세력을 키운 호족들이 바로하며 작은 왕국처럼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이권을 위해 다투고 때로는 백성들을 수탈하며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흉흉해져 갔죠. 마치 거대한 배가 폭풍우 속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것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기 어려웠던 암울하고 절박한 시대였어요.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오늘날의 개성지역인 송악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훗날 고려를 세우게 될 왕건이었습니다. 그는 여느 호족의 아들들과는 조금 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었죠. 송악은 예로부터 해상무역의 중심지였고 왕건이 아버지 왕룡은 이 지역의 유력한 호족으로서 막대한 부를 쌓으며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왕건은 어려서부터 넓은 세상을 보고 배우며 다양한 문물과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고 해요. 그는 단순히 재물을 모으는 것에 만족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을 보며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흩어진 민심을 한데 모아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더 큰 그림을 꿈꾸었죠. 그의 눈빛에는 시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담겨 있었고 말 한마디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젊은 왕건에게서 비범한 기운을 느꼈다고 합니다. 단순히 힘이 센 무장이거나 재물이 많은 호족이 아니라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의 자질을 엿보았던 것이죠. 그를 따르는 이들은 그에게서 암울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희망의 빛을 보았을 겁니다. 아직은 왕이 아닌 평범한 호족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도치는 바다처럼 거친 세상 속에서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젊은 왕건의 꿈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까요? 그가 마주할 첫 번째 시험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젊은 왕건이 가슴속에 싹튼 원대한 꿈은 혼란의 시대를 바로잡고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줄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친 파도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시험대를 마주해야만 했죠. 과연 그의 첫 시험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한 인물, 궁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신라 말기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죠. 중앙정부의 힘은 땅에 떨어지고 각지에서는 호족들이 바로하며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민중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새로운 세력을 규합한 이들이 있었으니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궁예였던 겁니다.
그는 불심으로 백성을 이끌겠다는 명분 아래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죠. 젊은 왕권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날카롭게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영달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자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결국 왕권은 자신의 세력을 이끌고 궁예의 휘하에 합류하게 됩니다. 단순히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궁예가 추진하는 새 나라의 건설이라는 대의에 자신의 꿈을 투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왕건의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되기 시작하죠. 그는 타고난 지략가이자 용맹한 무장이었습니다. 특히 바다를 이용한 수군 작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보여주며 적들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었죠. 그의 뛰어난 전략 구상과 과감한 실행력은 궁예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궁예는 왕건에게 깊은 신뢰를 보내며 중요한 직책을 맡기고 국사를 함께 논하는 핵심 인물로 삼았답니다. 왕건은 궁예의 곁에서 새로운 나라, 후고구려의 기틀을 다지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초기 궁예는 백성을 위하는 마음과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지도자였기에 왕건은 그에게서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보았을 겁니다. 어쩌면 자신의 꿈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동반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궁예는 점차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하며 지나친 신격화를 강요하고 자신을 거스르는 자는 누구든 가차없이 숙청하는 광기에 사로잡혔죠. 그의 눈빛은 점점 불안해지고 판단력은 흐려졌으며 백성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폭정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궁예의 변모는 왕건에게 깊은 실망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내적 갈등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이 처음 궁예에게 합류했던 이유, 즉 백성들을 위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의가 점차 퇴색되어 가는 것을 보며 왕건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을 겁니다. 밤늦도록 홀로 앉아 깊은 고민에 잠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이 길이 옳은 것인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대로 지켜만 봐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장수가 아닌 한 시대를 책임져야 할 지도자로서 무거운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죠. 과연 왕건은 이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그는 결국 백성들의 고통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고뇌 끝에 왕건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로 결심하죠. 그렇게 918년 마침내 고려라는 이름의 새로운 나라가 송악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나 왕건의 꿈은 단순히 새 나라를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오랫동안 분열과 혼란 속에 신음하던 한반도를 하나로 모으는 더욱 거대한 대업을 마음에 품고 있었죠. 위대한 목표를 향한 그의 여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고려 건국 이후 왕권 앞에는 넘어야 할 거대한 산들이 즐비했어요. 바로 후백제의 강력한 왕 견훤과 천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쇠락의 길을 걷던 신라가 그들이었죠. 한반도는 여전히 세 개의 나라로 나뉘어 치열하게 대립하는 이른바 후삼국 시대의 경랑 속에 휘말려 있었답니다. 왕권은 이 복잡한 정세 속에서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을 들고 전쟁터로 향했고 때로는 부드러운 외교술로 주변 세력을 아우르며 지혜로운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권은 직접 갑옷을 입고 병사들과 함께 전장을 누볐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도 그는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선봉에 섰죠. 우리가 싸우는 것은 단순히 땅을 넓히기 위함이 아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의 목소리는 지친 병사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꽃을 지폈을 겁니다. 수많은 전투 속에서 고려의 병사들은 피와 땀으로 승리를 쟁취했지만 그만큼 많은 희생과 아픔도 따랐습니다. 그는 승리의 환호 속에서도 수많은 생명과 고통을 떠올리며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죠. 백성들의 안녕과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지도자로서 그의 어깨에 놓인 무게는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막중했으니까요. 홀로 감당해야 할 고독한 책임감이었을 겁니다. 특히 후백제의 왕 견훤은 왕권에게 가장 강력하고 끈질긴 적수였습니다. 두 위대한 장수는 여러 차례에 걸쳐 운명을 건 대결을 펼쳤죠.
공산 전투에서의 쓰라린 패배와 같은 아픔도 겪었지만 왕권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패배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백성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으며 끈기 있게 전세를 역전시켜 나갔죠. 그의 끈기와 인내는 마침내 후백제 내부의 분열을 이끌어냈고 견훤은 아들들에게 배신당해 왕권에게 의탁하는 비극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왕권은 자신에게 의지해온 오랜 적수 견훤을 따뜻하게 맞아주며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아우르는 진정한 화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어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을지도 모르죠. 한편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은 더 이상 혼란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 스스로 왕권에게 나라를 넘겨주기로 결정하죠. 935년 경순왕의 항복을 받아들인 왕권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신라를 평화롭게 품에 안았습니다. 무력으로 점령하는 대신 관대한 조치로 민심을 얻는 그의 포용력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을 겁니다. 이로써 길고 길었던 후삼국의 분열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 순간이었죠. 새로운 고려의 시대가 비로소 활짝 열린 것입니다. 마침내 936년 후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룬 왕권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드넓은 강산을 바라보며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백성들의 안녕과 평화로운 미래를 끊임없이 염원했을 겁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백성들의 삶을 걱정하던 그의 그림자 속에는 이대한 왕의 고독한 책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 모든 과정은 그저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혼란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고자 했던 그의 굳건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왕권은 이제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왕으로서 새로운 고려의 찬란한 미래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 꿈은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위대한 비전이었을 겁니다. 왕권은 이제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왕으로서 새로운 고려의 찬란한 미래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 꿈은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위대한 비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죠. 마치 거친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바다처럼 수많은 난관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왕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후백제의 견훤과 신라의 경순왕이라는 두 거대한 산을 넘어야만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었으니까요. 고려를 세운 태조 왕권은 이제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한 치열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교와 전쟁이라는 두 칼날 위에서 이태로운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지혜로운 설득으로, 때로는 용맹한 전투로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대업을 향해 묵묵히 나아갔죠. 전장에서 직접 병사들을 독려하며 사기를 북돋고 밤낮으로 적의 움직임을 살피며 전략을 구상하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지도자의 표본이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왕권은 후백제의 견훤과 수많은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패배하며 한반도의 패권을 놓고 숨막히는 대결을 펼쳤죠. 그 긴박한 순간들 속에서 왕권은 단순히 용맹함만을 내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자함과 적에게도 관용을 베푸는 포용력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얻었을 겁니다. 신라의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했을 때도 왕권은 그를 극진히 대우하며 신라 백성들의 불안을 잠재우고자 했었죠. 이 모든 통일의 과정은 그저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희생이 따랐고 왕건이 마음속에는 매 순간 무거운 돌덩이가 놓여 있었을 겁니다. 한반도의 평화라는 거대한 목표를 위해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땀을 감내해야 하는 왕의 고독한 책임감은 그를 잠 못 이루게 했을 거예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백성들의 삶을 걱정하던 그의 그림자 속에는 이대한 왕의 고독한 번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마침내 936년 그 길고 험난했던 여정의 끝이 찾아왔습니다. 후삼국 통일이라는 한민족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대업을 왕권이 이뤄낸 순간이었죠.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듯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온몸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환호성 속에서 왕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벅찬 감동과 함께
이제 진정으로 시작될 왕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을 겁니다.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모두의 염원이 담긴 나라를 세웠다는 성취감, 그리고 앞으로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보듬어야 한다는 비장함이 교차하는 순간이었겠죠. 왕건이 이야기는 단순히 먼 옛날의 영웅담이 아니랍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때로는 두려움에 떨고 때로는 슬픔에 잠겼지만 결국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로 새로운 세상을 열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왕건이 길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여러분 안에 작은 왕건을 깨워보는 건 어떨까요? 고려 태조 왕건이 세운 이 위대한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왕건이 꿈꿨던 나라, 그 찬란했던 고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